네,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노트 7페이지 내용이에요. 앞에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의 몇 가지 특징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확률 계산할 때의 특징과 그다음에 확률 분포 표현 방식 세 가지, 그다음에 예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강의 노트 7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 6장에서 특히 강조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5장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에서도 확률 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죠? 이산형 확률 변수, 연속형 확률 변수. 그래서 7페이지부터는 연속형 확률 변수의 어떤 확률 분포의 특징, 확률 함수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를 즉 uncountable한 데이터가 되겠죠.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앞에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랬죠.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용어를 쓰고, 이거를 보통 영어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우리말로 확률, density가 밀도잖아요. 그래서 확률 밀도 펑크션 함수. 그래서 PDF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PDF.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이산형과 연속형 확률 변수를 구분짓지 않고 그냥 확률 함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률 함수, 양적 자료에 확률 함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산형 자료에는 확률 질량 함수, 연속형 자료에는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형 자료의 확률 밀도 함수, 즉 확률 함수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확률 변수를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했을 때 확률 변수 x는 앞에 이산형 자료와 달리 연속형 자료에서는 보통 확률 변수는 구간으로 줘진다 그랬죠. 구간. 그래서 A, B 구간. 실험의 결과가 보통 구간으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률 변수를 정의할 때. 그래서 확률 변수는 보통 구간 안에 특히 A, B 구간이 있다. 가능한 구간이. 구간 A, B 구간의 모든 값을 취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세 가지 정의 방식. 특징이 있습니다. fx는 0보다 큽니다.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큰 실수값. 여기서 이산형과 구분지어야 될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첫 번째 fx를 확률 함수라고 하는데, 특히나 연속형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하지만, 이때 fx는 연속형일 때 fx 값은 확률이 아니에요. 함수의 값입니다. 그냥 fx 함수값, x 값에 해당하는 확률 함수값, 즉 실수값입니다. 그래서 실수값인데 0보다 큰 실수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산형일 때에 한번 보자고요. 4페이지 이산형일 때의 확률함수 fx, 이때 large small fx는 이 자체 fx 또는 px라고 정의한다 그랬죠. fx나 px라고 하는 즉 PMF 함수, 확률 함수는 이산형일 때의 확률 함수 자체가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연속형일 때의 fx는 함수는 확률값이 아니고 실수값이다.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져야 돼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형일 때의 확률의 합은 보통 이산형일 때는 카운터 가능하니까 서메이션, 합계로 구했습니다. 근데 연속형일 때는 적분 개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이라고 있죠. 인테그랄 A에서 B, 모든 가능한 실수 영역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즉 fx 확률 함수를 가능한 구간, 확률 함수를 가능한 구간 A, B 구간에서 적분했을 때 그게 1이 되면 이거를 확률 분포, 즉 줄여서 확률 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연속형 자료에서의 확률 함수는 함수를 적분해서 1이 되면 1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연속형 자료에서 확률 함수가 되려면 그 함수를 적분해 봐야 되겠죠. 적분해서 1이 되면 확률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심 영역.
여기서 알파 베타는 앞에서도 이산형일 때 설명한 것처럼 확률 변수 x가 알파와 베타 어떤 구간 안에서 어떤 구간에 관심이 있겠죠. 연속 형자료의 경우는 특히나 구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구간으로서 확률 변수의 값이 정의되고 관심 사건도 구간 안에서 정의됩니다. 그걸 잘 알아주시고 이때 이렇게 되겠죠. 가능한 구간은 AB 구간인데 내 그죠? 연구자가 여러분이 관심 영역이 알파 베타 구간인 경우 확률을 구하는 거를 3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 영역이 알파 베타 구간일 때의 확률, 가능한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fx 함수를 관심 구간에서 적분하면 된다. 그게 관심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알파 베타 사이에서의 PMF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다. 그것이 관심 구간의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연속형 자료일 때 확률 함수의 특징 정도를 알아보시고 뒤에 간단한 예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초 통계 파트니까 이거 뭐 복잡한 미분 적분의 문제들은 안 다룬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해 중심에서만 적분을 한두 번 해보는 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파 베타는 당연히 가능한 AB 구간 안에서 관심 영역이 정의되겠죠. 그래서 어떤 확률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가능한 구간이 AB 구간일 때 나의 관심 영역은 가능한 구간 안에서 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관심 확률을 구합니다. AB를 벗어나는 영역에서는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AB 구간 안에서 그죠? 구간 안에서 관심 영역을 정의하고 구한다. 이게 세 번째 정의예요. 특징입니다. 그럼 위에 거를 보면 밑에 그림을 보면 좌측 하단의 그림을 보면 연속형 자료일 때는 이렇게 곡선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하죠. 연속형일 때. 그래서 모든 연속 구간 AB 가능한 연속 구간이 A 구간과 B 구간에서 자료가 얻어졌을 때 AB 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곡선의 분포를 갖는다. 보통 연속형 자료의 확률 분포는 보통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을 한다. 했을 때 AB 가능한 구간 AB 구간에서의 어떤 분포 이러한 연속형의 분포를 보인다고 할 때 곡선의 형태 이때 관심 있는 영역이 알파 베타 영역이라고 한다면 관심 영역 알파 베타 당연히 알파 베타는 AB 가능 구간 영역 안에서 정의되겠죠. 관심 영역 안에서 이렇게 적분해서 구한다 이거예요. 요용으로. 네. 그래서 확률은 적분을 통해서 관심 구간의 확률을 구한다. 이게 특징이고 여기도 써놨죠. 이산 확률 변수와 달리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확률이 아니다. 즉 여기서 첫 번째 거 fx 값은 0보다 큰 실수 값이긴 한데 확률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네,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볼까요? 예를 들어 이 경우에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 경우에 P 알파 확률을 구하고 싶다. X 이꼴 알파 포인트에서의 어떤 포인트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X가 알파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이때 알파일 때 확률을 포인트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X가 정확하게 알파일 확률 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연속형 자료에서는 알파가 딱 포인트 확률을 구할 수가 없어요. 봐봐요. 알파일 때의 면적이 존재해요. 연속형 자료일 때는 적분의 개념으로 면적을 구한 것이 확률이 됩니다. 3번과 같이. 근데 이 경우에 요 알파점에서 요 직선이 되겠죠. 하나의 직선, 요 직선. 알파점에서 만나는 요 함수. 요 곡선이 fx 함수예요. 그죠? 요 곡선이. AB 구간에서 정의되고 요 연속형 자료의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 fx로 정의되고 그죠? fx. 이때 알파라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 알파라는 포인트에서의 값은 이렇게 되겠죠. f 그렇죠? 확률 밀도 함수의 f 알파 값이 되겠죠. 요 점이 그죠? 요 점이 f 알파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포인트는 확률이 아니고 확률 함수 값이다. fx의 확률 함수. 알파일 때 만나는 요 곡선을 나타내는 fx 함수니까 알파점에서의
F 알파는 요거는 실수값이지 1번에 0보다 큰 어떤 실수값이지 확률이 아니다. 알파일 때는 요 직선 하나의 요 선만 존재하지 선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만 존재하지 면적을 구할 수 없죠. 그러면 x가 알파일 때 x가 알파라는 요 하나의 포인트일 때 면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을 보통은 못 구해요. 확률을 못 구하는데 참고 삼아 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x가 알파일 때의 연속형 자료인 경우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x가 알파인 하나의 포인트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 알파를 포함하는 어떤 극소 구간을 만들어야 돼. 알파를 포함하는 미세하지만 알파를 포함하는 그러한 하나의 최소한의 극소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소득 자료다. 소득 자료를 내가 수집했다. 소득 자료의 분포를 구했으면 예를 들어 100가구를 조사했을 때 최소 가구가 100만 원이고 최대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가구의 소득의 연속형 자료의 확률 분포는 최소값이 100, 최대값이 1000만 원. 그래서 A, B가 100과 1000이 되겠죠. 100만 원, 1000만 원. 그때 관심 영역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다. 그러면 알파는 400만 원이고 베타는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사이에 400만원에서 500만 원의 요 곡선, 요 함수 fx를 적분해서 400, 500만 원의 관심 영역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알파가 4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그럼 이 300만 원일 때의 면적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 확률을 x가 알파일 때, x가 300만 원일 때의 정확한 포인트 확률은 연속형 자료에서는 못 구하지만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극소 구간을 만든다. 하나 정리해 보세요. 극소 구간. 알파를 포함하는 아주 미세한 극단적으로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미세 영역이라도 만들어야 면적이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죠. 이 정의에 따르면 7페이지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300만 원일 때 포인트 확률이다라고 한다면 300만 원을 포함할 수 있는 최소 영역이라도 미세 구간, 극소 구간을 만든다. 300만 원을 포함하는 구간 이렇게 만든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일 때 포인트 확률은 299만 9,999원. 아주 작은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구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300만 원의 포인트 확률을 못 구하니까 극소 구간, 아주 작은 구간을 얘기하죠. 극소 구간. 그래서 299만 9,900원에서 990원에서 300만 1원. 299만 9,999원에서 300만 1원. 300만 1원. 그러면 아주 미세한 구간을 만들면 그게 결국 300만 원의 근사값이겠죠. 300만 원일 확률의 근사값이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로 포인트 확률을 구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초통계 파트에서 일반적으로 연속평균일 때의 알파 하나의 포인트 확률은 못 구한다. 포인트일 때의 f, x 함수는 실수값이지 확률이 아니다. 확률을 구하려면 최소한의 미세 구간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인트 확률은 못 구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 이거를 구하는 방식은 극소 구간을 만든다.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미세한 구간이라도 작은 구간 영역이라도 만들어서 그거를 x 알파 즉 300만 원 확률의 근사값으로서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8페이지 연속 확률 분포의 예를 하나 여기다가 써놨는데 보자고요. 확률 변수 x를 전구의 수명 시간이다. 전구 수명 시간이니까 연속형 양적 자료의 연속형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형 확률 변수가 정의될 때는 그죠? 이렇게 구간으로서 정의한다.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공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럴 때는 요 그림과 같이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구간이면 요 a가 0이 되겠죠. 뭐 그죠? a 값이 0보다 큰 모든 실수 구간. 이런 의미로서 요 그림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죠. 연속형 자료의 확률 분포는 구간이 있을 때, 그죠? 요 구간 안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되고, 요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AB 구간에서 가능한 구간이 AB 구간이라면 AB 구간에서 요 fx 즉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서 1이 되면 요 곡선의 분포, 요 곡선의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가 될 수 있다. AB 영역에서 적분해서 1이 돼야 된다 그랬죠. 앞에 3 그죠? 앞에 요 영역에서 설명했어요. 그죠? 2번 모든 가능한 구간에서의 적분값이 1이 돼야 돼요. 확률 함수가. 그리고 관심 영역은 항상 가능한 AB 영역 안에서 관심 영역의 확률을 구한다. 했을 때 연속형 구간 AB 구간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되고 관심 구간은 AB 영역 안에 알파 베타 영역에서 확률을 구하는 것은 관심 영역에서 적분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 예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확률 변수 x의 PDF 함수, 확률 변수 x의 확률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냥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fx가 1이다. x 영역이 0과 1 구간 안에서 확률 함수 값이 1이고 그 이외에서는 0이 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죠. y축이 fx고 x축은 x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0과 1 사이에서만 가능한 값을 갖는 거죠. 0과 1 사이에서 fx는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1로 표현하는 거죠. 1의 fx 값이 1이 가는 1에서 이렇게 수평선이 하나 나오겠죠. 0과 1에서만 갖고 그 이외에는 다 0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fx 함수는 이런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수평선. 이때 그럼 이거는 확률 분포가 될까요? 0과 1에서 fx를 적분하겠죠. 0과 1에서 fx 적분한다는 건 면적 구하는 거니까 적분할 것도 없이 x축 1, y축 1이니까 1 곱하기 1,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식의 적분값은 1이 되겠네요. 그럼 확률 분포죠. 네. 이때 관심 영역 0.1에서 0.5의 영역에서 확률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관심 영역에서 적분한다는 얘기죠. 0.1에서 0.5까지 인테그랄 적분 확률 함수 fx는 1이니까 fx1의 dx. 그래서 1을 적분하면 x니까 x값 0.5, x값 0.1 빼주는 식으로 0.4가 계산이 되겠죠. 여기서 계산하는 그 방식, 접근하는 방식 정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접근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확률 변수의 기대값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expectation, 기대값을 우리는 보통 평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로 알파벳 확률 변수로 대문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 보통 EX라고 표현하는 거는 평균을 얘기해요. 보통 E는 expectation의 약자예요. expectation의 약자. 보통 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뮤 값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통계 파트에서 평균을 보통 뮤라고 이렇게 기호로 라틴 언어예요. 라틴 언어로 로마 숫자로서 뮤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확률 변수 x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EX라고 그래요. expectation of x. 그래서 x의 기대값, 관심 사건의 기대값. 이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기대값을 구한다는 거는 어떤 사건,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 이산형 자료, x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카운터 가능한 확률 사건을 확률 변수로 x로 정했을 때의 기대값은 이렇게 구해요. summation xfx, summation xfx로 구한다. 저 x는 어떤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x라는 어떤 관심 사건에다가 fx는 요 뒤에 fx는 x라는 관심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산형일 때의 fx는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연속형일 때 fx는 그냥 실수값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산형 자료의 기대값을 구한다. 그래서 이산형 자료의 기대값은 카운터 가능한 자료니까 서메이션, 모든 가능한 영역에서 서메이션, 합계 개념으로 구한다. xfx. x는 어떤 x 사건 값에다가 fx는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을 나타내죠. fx는. 그러니까 사건의 사건 확률을, 사건 발생 확률을 곱하는 식으로 다 도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fx를
다 더한다는 의미. summation fx, summation xfx로 이렇게 구한다. 그러니까 연속형 자료일 때는 연속형 확률 변수의 평균 기대값 구하는 방식은 xfx에 대해서 적분한다. 아까 적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연속형일 때.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 영역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 xfx, x 곱하기 fx를 모든 실수 영역에서 적분한다. 이거 가능한 영역이 AB 영역이면 AB 영역에서 적분하겠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fx dx 이런 식으로 기대값을 구한다는 얘기죠. 네. 밑에 예를 가지고 한번 이해해 봅시다. 공정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실험에서 윗면이 나오는 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정의한다. 일단 주사위 던지는 실험이니까 어떤 숫자가 몇 번 나왔느냐. 이거 카운터 가능한 실험이죠.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는 실험은 이산형 확률 변수를 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률 변수 x는 이산형 확률 변수고 x의 확률 함수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확률 질량 함수겠죠. 네.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고 기대값을 구하여라. 위에 요 기대값 성질,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계산 방식으로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동전 던지는 실험, 주사위 던지는 실험에서 x를 다음과 같이 확률 함수로 정의할 수 있어요. 즉 fx, 특히나 이산형일 때는 px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fx로 써도 되고 px로 써도 되고 이때 px는 x가 1, 2, 3, 4, 5, 6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가능한 결과가 나올 게 1에서 6까지죠. x는 1에서 6까지 가능한 숫자가 나오고 그때 확률은 6분의 1 확률이죠. 정육면체의 주사위가 던졌을 때 그죠? 윗면이 나오는 수는 그죠? 1에서 6까지 가능하고 정육면체니까 6분의 1 확률이 되겠죠. 그 이외에는 가능성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제로. 그래서 동전 던지는 실험의 확률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이때 이 함수는 PMF 함수예요. 그죠? 확률 질량 함수. 그다음에 기대값을 위식의 정의대로 구해주면 x의 기대값은 서메이션 x는 목부터 정확하게 써주면 서메이션 x 요 x값 서메이션 합계 서메이션 x는 1부터 6까지겠죠. 그렇죠? 1부터 6까지 xfx x 곱하기 fx 이게 기대값 구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요때 x는 1에서 6까지고 fx 확률 질량 함수 fx 함수는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을 써주고 6분의 1 x 곱하기 6분의 1인데 6분의 1은 실수값이니까 앞으로 빼준 겁니다. x 곱하기 6분의 1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6분의 1 서메이션 x 그럼 x 1에서 6까지 다 더하고 6으로 나누면 그게 기대값이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x의 기대값은 3.5 평균값을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 예를 더 보면 다음 표는 앞에서도 나왔던 예제입니다. 어떤 대리점의 판매, 그죠? 어떤 기계를 판매하고 주당 고장 횟수를 확률 분포로 다음과 같이 얻었다. 그래서 고장 횟수는 0에서 5까지고 그때 확률 px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고장 횟수는 카운터블한 데이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 분포는 이산형 확률 분포가 되겠죠. 네. 그럼 이산형 확률 분포에서 주당 평균 몇 번 고장 나느냐를 계산한다 이거예요. 주당 고장 횟수의 기대값이 평균이니까. 그 앞에 이 방식으로 구하겠죠. 카운터블한 이상형 자료의 확률 분포의 예니까 기대값, EX 기대값은 즉 summation x px 또는 xfx 그죠? x값에다가 x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식 xpx 그러니까 요 x 값은 0에서 5까지고 px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얘들을 가로 방향으로 다 곱해서 다 더한 거의 의미죠. 그러니까 0 곱하기 0.05 1 곱하기 0.1 2 곱하기 0.3 x하고 px를 다 곱해서 더해줬더니 2.75가 나온 거예요. 이 2.75가 평균 고장 횟수가 되겠다. 그죠? 서멘션 xpx를 구해야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상세하게 써준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률 변수의
요 기대값이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 변수의 연속형 자료일 때, 연속형 확률 변수일 때의 기대값 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봅시다. 앞에서 항상 하나를 생각했나? 네. 그렇죠? 아닙니다. XFX를 서멘션한 것은 이산형일 때 기대값. X 곱하기 FX를 적분한 것은 연속형일 때 기대값.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제가 주어졌어요. X는 연속형 자료이면서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X는 fx, X가 0일 구간에서 2X라고 하는 함수를 갖고 그 위에는 제로인 연속형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 경우예요. 그러면 이때 fx가 2x라고 했죠.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있죠.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적분해야 되겠죠. 가능한 영역,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그죠? 0에서 1까지 fx 값을 요 fx dx. 그죠? 아이고, 장화소리 dx. 그래서 요 fx 함수를 가능한 제로원 영역에서 적분했을 때 1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1이 돼야지 이게 확률 함수,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2x를 여기다가 놓고 적분하면 x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죠? 2x의 적분은 x제곱. x제곱을 0에서 1까지의 영역에서 하면 1-0이니까 1이 되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 분포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참고삼아 하나 더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함수가 있을 때에 변형된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예입니다. y가 x-2분의 1의 제곱이에요. 이때 요 x-2분의 1 제곱인 요 x라는 확률 변수는 확률 함수는 다 위와 같이처럼 주어져 있어요. 2x로. 이때 x의 pdf, x의 확률 함수를 알고 있을 때 또 다른 y의 확률 함수,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x의 함수를 할 때 새로운 확률 변수 y의 기대값을 구해보는 거. 약간 응용한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y는 x의 함수죠. y는 어차피 x의 함수이기 때문에 요 y 값은 결국은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x의 함수. 즉 일반화해서 쓰면 g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gx는 x의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y는 그죠? 네. y는 x의 함수다. 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확률 함수를 알고 있을 때 x의 변형으로서 만들어지는 y의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에요. 이때 y를 gx라고 놓을 수 있죠. 일반화해서. 이때 gx는 x-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x의 많은 그래서 x의 여러 가지 함수들을 gx로 일반화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꼭 x-2분의 1의 제곱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gx는. 이때 기대값 성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해요. x의 함수를 알고 있을 때 x의 변형된 함수를 gx라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gx, x의 변형된 함수. x의 변형된 또 다른 함수 gx의 g함수의 기대값은 이렇게 확장해서 그대로 응용해서 구해요. gx, px. 이산형일 때 x의 함수로 주어진 gx 함수의 확률 함수 px를 곱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이산형일 때 구하고 연속형일 때는 gx, fx를 구간 안에서 적분하는 방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이죠. x, px인데 x의 함수식을 gx라고 했으니까 gx 함수의 기대값. gx 함수의 기대값은 이거는 결국 요 y의 기대값을 구하는 의미가 되겠죠. y가 x의 함수니까. 그러니까 y가 x의 함수로서 만들어지는 확률 변수니까 x의 함수를 일반화해서 gx라고 한다면 y는 gx 함수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x의 기대값이나 x의 함수식의 기대값이나 같은 룰로 구한다. x면 x에 xpx고 gx면 gx 함수에다가 확률 함수 px를 곱해서 더하고 적분이면 gxfx를 적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의 예를 해서 구해보면 요 y의 함수는 결국 x의 함수로 정의된 거니까 x의 기대값 함수 x-2분의 1의 제곱의 기대값.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해서 결국 x-2분의 1의 제곱. 요게 gx 함수니까, 그죠? 예. 요게 gx 함수니까요. 그죠? 예. 요 결국은 요게 요거죠. 그죠? 예. gx 함수 들어간 거죠. 그래서 gx fx를 적분한 거. 그러니까 gx 함수가 x-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요 확률 함수 fx. 요거는 x의 변형된 함수 gx. 요 뒤에 fx는 확률 함수. 예. 곱해서 적분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응용해서 써볼 수 있다. 정도 하나 참고 삼아 더 알아두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하는 방식인데, 요 분산 구하는 방식은 확률 변수의 분산, 베어리언스, 평균과 분산 정도는 확률 분포에서 한번 구하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한번 알아봅니다. 그래서 앞에 gx 함수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gx 함수가 앞에 요 얘기했죠. 확률 함수가 있고 그거에 변형된 x의 함수를 gx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때 요 gx 함수를 이렇게 취해보면 요 gx 함수를 x-뮤의 제곱으로 gx 함수를 생각해주면 결국 이게 뭔 얘기냐면 x-뮤는 뭡니까? 일단 x의 함수인데 x-뮤는 이때 뮤는 평균이죠. 그래서 x-뮤는 평균 편차예요. 그래서 x-뮤의 제곱의 형태를 함수 gx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x-뮤의 제곱은 변동이라고 그랬죠, 이거. 2, 3장 다룰 때 설명했던 얘기예요. 분산 구할 때 변동을 자유도로 나눈 거. 그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x-뮤의 제곱은 즉 평균 편차의 제곱을 우리는 변동이라고 한다. 변동이 결국은 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의 함수식을 gx로 취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주면 그게 분산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정해요. 분산을 기대값으로 표시해주면 expectation, 기대값 x-뮤의 제곱의 기대값, 즉 변동의 기대값을 구한 것을 분산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연히 뮤는 x의 기대값이 평균이니까 뮤는 x의 기대값, expectation x. 이때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이산형일 때에는 또는 x가 연속형일 때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분산. 분산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네.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베어리언스 x 또는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합니다. 이때 분산 시그마 제곱은 기대값 개념으로 변동의 기대값, 즉 x-뮤 제곱의 기대값. 그러므로 요거는 아까 앞에 성질에 따라서 그죠? 기대값 성질에 따라서 x-뮤 제곱, 요게 이제 gx면 gx-fx니까. 그죠? 그래서 x-뮤 제곱의 확률 함수, 확률, 그죠? 질량 함수 fx를 곱해서 더하는 방식으로 summation x-뮤 제곱 fx로 구합니다. 연속형이면 x-뮤 제곱 fx를 적분하는 개념으로 구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산형이면 변동에다가 함수, 확률 질량 함수 fx를 곱해서 더하고 연속형이면 변동에다가 fx,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적분한다. 이런 룰로 구한다. 이런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하나 두시고. 그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간편식으로 구하면 더 쉽다고 그랬어요. 3장에서 설명드렸는데 x의 분산은 결국 기대값으로 표현할 때 x-뮤 제곱의 기대값, 즉 변동의 기대값. 요거를 x-뮤 제곱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뮤x 플러스 뮤 제곱이 되죠. 요걸 전개한 거죠. 전개해서 expectation을 다 취해주면 뭐 3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예. 취해주면 결국 2뮤 2x라고 하는 거. 그죠? 2뮤 2x에서 요 2x가 뮤잖아요. 뮤. 그죠? 뮤 값이잖아. 그죠? x의 기대값. 그게 뮤니까 요거는 2뮤 제곱이 되겠죠. 2뮤 2x가. 그러니까 2뮤 제곱 뒤에 있는 뮤 제곱이 하나 소거돼서 2x 제곱 마이너스 뮤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대값 성질로 분산을 구할 때 쉽게 구하는 방식은 x의 분산은 x 제곱의 기대값에서 평균 제곱을 빼주는 방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구하겠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아이고.
그다음 요 2x 제곱 요 부분은 그죠? 기대값 성질에 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서멘션 그죠? 서멘션 x 제곱의 기대값은 이산형일 때 서멘션 x 제곱의 그렇죠. px 이런 방식으로 구하겠죠. 뭐. 그죠? x 제곱의 px 이런 방식으로 x 제곱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고 이게 연속형 자료일 때의 x 제곱의 기대값은 요 서멘션 대신 인테그랄 적분 개념으로 구하겠죠. 그렇죠? 그런 차이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성질 이것도 설명드렸잖아요. 앞에서 그죠? 3장 강의 자료에서 ax 플러스 b 즉 x에 a를 곱하고 b를 더한 거예요. 실수값을 ax 플러스 b의 분산은 그죠? 어떤 실수를 더하고 빼주는 거는 분산에 영향이 없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곱해진 실수값만큼만 분산이 변동한다. 그래서 요거는 a 제곱 실수 곱한 것만큼은 a의 제곱만큼 분산이 변한다. a 제곱 베어리언스 x가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요 다음에 이제 기대값 분산 구하는 거 더불어서 나머지 내용은 3교시에서 진행할게요. 네. 3교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